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오늘 도형교구, 연산교구로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학습하는 방법 알아보려고 라방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 원희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어제 폴리스케어, 먹이스 빙고, 초등교구 상자 공고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교구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부터 초등 과정에서 도형과 이 연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도 우리 라방에서도 자주 만나고 도치만 카페에서도 자주 만나요. 일단 교구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내용 보면서 수업 아이들과 어떻게 할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교구가 없는 분들은 지금 어제부터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면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요거는 꼭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공부 참여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교구를 한번 보시면 초등수학 교구 상자라고 되어 있죠. 이 수학과 관련된 이 교구들입니다. 초등이라고 붙은 이유는 유아부터 초등 전학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이 초등 수학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돌리고 뒤집기, 선대칭, 점대칭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어려워하고요. 연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연산을 어렵게 느낄 때에는 일단 분수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학년 때 큰 수 나왔을 때도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학년부터는 혼합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연산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공간 감각, 수연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길러줄 수 있는 교구입니다. 이 교구 오늘 소개하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교구는 치워볼게요. 오늘 교구도 같이 보면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늘 소개하듯이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교과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교구들은요. 5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많이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연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연산에서 수포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분수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자연수에서 분수를 경험할 때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가로선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설다 보니까 개념이 좀 낯설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포자가 나올 때에는 분수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학년이 되면은 잠깐 보여드리면 큰 수가 나와요. 자, 이게 100까지 배우고 3자리수 배우고 4자리수까지 배우다가 이제 5자리 이상까지 이렇게 큰 수가 나오거든요.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을 뿐인데도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큰 수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5학년 1학기 들어가 보면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나와요. 이제 4학년 때까지는 이 연산하는 방법, 수 연산에 대한 개념들은 다 배운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5학년이 되면서 이제는 혼합 계산이 나오고 그동안 배웠던 수와 연산 개념들을 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도형도 개념을 잘 배웠다면 이제 넓이라든지 둘레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연산은 의심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도형, 연산은 쭉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고민할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맞게끔 내 아이가 재밌어하고 내 아이가 꾸준히 수학을 하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끔 지도할 수 있을까?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도형도 볼게요. 자, 이제 도형에서는 예전에 이제 각도 배우고요. 직각이라든지 이런 각 이미 배우고 나서 4학년이 되면 이제 각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바로 각도예요. 이
선과 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를 이제 실제로 알아보는, 각도를 재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부분이죠. 예전에는 이것이 3학년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4학년으로 올라왔어요. 평면 도형의 이동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손잡이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지금 바뀌었어요. 돌아가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조각들 가지고 놀고 있는, 도형 조각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밀어요. 자, 민다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조각을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어떤 조각이 있습니다. 자, 이 조각을 그냥 이렇게 밀어요. 자, 그러면 밀었을 때 도형들의 모양은 바뀌지가 않죠. 몇 칸 밀었는지에 따라서 뭐 6cm 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모양은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었을 때 그대로 밀어서 들어가는 내용들. 자, 그리고 나면 이젠 뒤집어요. 옆과 위아래로 뒤집었을 때 모양들을 관찰을 하고요. 그럼 또 이렇게 도형 조각들을 붙여서 또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엔 돌리죠. 돌릴 때에도 이제 각도를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책이 바뀌기 전에는 직각만큼, 직각의 2배만큼 돌렸다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각도를 알기 때문에 90도만큼, 180도만큼, 270도만큼, 360도만큼을 돌렸을 때의 모양을 생각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하죠. 자, 그러면 또 다양한 조각들 나오고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나오죠. 자, 펜토미너 모양들도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활용하여서 무늬를 꾸며보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머리로 생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야 돼요. 머리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도형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걸로 또 끝이 아니죠. 5학년 2학기에 가보면 선대칭, 점대칭을 배워요. 그 성질까지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양한 도형들, 기하학적인 모양들을,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교구들은 6세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충분히 많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매뉴얼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이 있죠. 자,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문제집과 접목해서 놀이하고 싶다. 그럴 때는 교과 문제집을 이용하세요. 하고 있는 교과 문제집에서 도형 단원, 연산 단원이 나왔을 때 연산 단원 나올 때는 머긴스 빙고랑 같이 놀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단원 배울 때에는 폴리스퀘어를 같이 이렇게 놀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과 가지고 있는 문제집과 같이 활용하고 싶으시면 교과 문제집이랑 붙여서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들은 교구 활동 자체로 재미있게 놀아주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워크북을 좀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워크북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구만으로도 또 충분히 재미있게 잘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북 하기 전후에는 여기 지금 매뉴얼에 보면은 핵심 활동들이 잘 나와 있어요. 덧셈 빙고, 곱셈 빙고, 합차 빙고, 머긴스 이와 같이 심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5가지 활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면 정말 환영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뭐 일부러 져주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진심을 다해서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폴리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스퀘어도 뭐 갖고 있는 교과 문제집 할 때 도형 단원 할 때 교구랑 같이 섞어 해주셔도 되고요. 워크북 활동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지금 매뉴얼, 요 교구 안에 들어있는 매뉴얼인데 활동이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5가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활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이가 원한다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가 원할 때 꾸준하게 해주세요.
6세부터 초4까지는 충분히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머긴스 빙고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머긴스 빙고를 보시면 이렇게 고리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활동판이 있는데 이건 게임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양을 자유롭게 아이들이 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가 적혀 있는 나무 막대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 홈에 고리칩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시면 사이즈가 맞는 방향으로 꽂아 놓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홈이 있죠? 그래서 꽂아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색깔은 2명에서 4명까지도 게임이 가능해요. 고리칩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연산에서는 이 게임은 자연스럽게 혼합 계산을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는 교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들도 있고 주사위가 빠질 수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수를 이용한 활동에서는 주사위가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사위도 있고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막대를 뒤집으면 1에서 9까지도 지금 적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가 적혀 있죠. 초록색 수는 덧셈 99. 뒤집으면 갈색 수예요. 비교적 큰 수가 있거든요. 곱셈 99의 결과값입니다. 덧셈 99가 뭔가요? 9 더하기 9까지가 덧셈 9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곱셈 99 뭔가요? 9 곱하기 9까지가 곱셈 99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덧셈 99를 이용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빙고 게임, 곱셈 99를 이용하여서도 빙고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워크북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초부터는 4학년까지는 꼭 차근차근 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면, 자, 12대는 덧셈이 있죠? 스토리텔링이 잘 나와 있어요. 수학 이야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랑 대화를 나누듯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이 그렇게 꼭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대는 더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활동은 단순하게 그림을 보고 노란색 수 처음에 쓰고요. 그 뒤에 나머지 연두색 별의 개수를 세어서 다음으로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여기 점선 안에 별의 개수를 세어보라고 하세요. 그럼 10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있는 노란색 별은 처음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세어보라고 하세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세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9개죠. 그럼 다음에 9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9는 10이 되겠죠. 자,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별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늘어나고 있고요.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그럼 수도 처음에 더해지는 수는 1씩 커지고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쓰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쓰고 났을 때에는 더하는 수, 다음에 오는 수가 더하는 수가 되거든요. 9, 8, 7, 6, 5, 4, 3, 2, 1과 같이 쓰여지죠. 그러면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가 바로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수들인 거죠. 자, 이와 같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쓰고 나서 알게 된 사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면 되고요. 워크북을 하실 때에는 그냥 교구랑 같이 접목을 하시면 하루에 이 한쪽만 해도 15분, 20분은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잡으시고 아이와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가 있고 2개가 더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와 더하기, 그리고 더하기 기호 등으로 나타내면 1 더하기 2는 3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것을 그림으로, 별로 지금 나타냈을 뿐입니다. 스토리텔링 해주시고, 교구로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을 꼭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한쪽만 해도 벌써 15분 정도는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고리칩을 이용하여서 10개가 되기 위해서 이미 놓여있는 게 몇 개인지, 그리고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는지,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네모가 있는 식도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수 묶기인데요. 다 더했을 때 10이 되는 두수를 찾아서 묶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활동들을 한번 해보았다면 이제 연산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활동판을 보여주시고 여기에도 더했을 때 10이 되는 두 수가 있어. 어떤 수야? 물어보면 아이가 3과 7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말로 해도 되지만 그러면 3에 하나, 7에 하나 이렇게 또 찾아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구를 또 이용하면은 구체적으로 아이가 지면과 관련된 학습만 했을 때도 물론 뭐 효과가 있고 문제를 푸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유아부터 이 초등 단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뭔가 덩어리가 되어 있고 내 손으로 직접 뭔가 조작을 해봤을 때 더 재미를 느끼고 또 재미있어야 아이들은 또 수학을 또 하게 되거든요. 수학도 재미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에도 그래야지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활동으로도 같이 접목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사위 두수라는 게 나오죠. 주사위를 굴렸을 때 10이 되는 두 개를 찾는 거죠. 그럼 아이들과 잘 찾았다면 이번에는 직접 한번 주사위를 굴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주사위도 관찰을 먼저 시켜봐 주세요. 빨간색은 1에서 6까지 적혀 있죠. 그러면 집에 있는 주사위도 한번 관찰을 시켜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은 지금 4부터 지금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큰 수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1, 2, 3, 7, 8, 9 이렇게 작은 수 3개, 큰 수 3개가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4개를 굴려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10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없네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굴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관찰시켜 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3과 7 혹은 이렇게 3과 7이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수겠죠. 이렇게 해서 주사위로도 같이 놀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활동하기 전후로 지면학습하기 전후로 이렇게 교구로도 같이 꼭 접목을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뭐 하루에 진짜 딱 한쪽만 해도 되겠죠. 일주일에 단 한쪽을 해도 재미있게,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지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교구 주머니 안에다가 주머니 이용하여서 10개를 넣어서 꺼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남은 게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라고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워크북 활동하실 때 이렇게 교구랑 같이 활동을 해봐 주시고요. 교과 문제집과 접목할 때에는 연산 단원 할 때, 그때 문제 풀고 나서 이렇게 활동 재미있게 교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구 활동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자주 하면 좋은 교구 활동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아요. 자, 지금부터 덧셈 빙고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빙고라는 게 있잖아요. 빙고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지금 방향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하실 때에는 거꾸로 놓여 있어도 아이들은 이게 6이고 9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땅 위에 6이 서 있다. 땅 위에 9가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6과 9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아이와 하실 때에는 당연히 방향 돌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방향을 이렇게 다 돌려보았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죠? 1에서 9까지가 적혀 있고 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집을게요. 여기도 뒤집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뭐 1 더하기 9 2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식을 이용하여서 답을 쓰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죠. 자, 이제는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빙고 게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색깔이 연달아 놓이면 이기는 방식으로 빙고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빙고 할 때 뭐 같은 수를 불러서 그 수가 있으면 뭐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빙고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죠? 자, 그것을 이렇게 고리칩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대각선 등으로 자기 색깔이 연달아서 4개가 한 줄이 되면 이기는 방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른이니까 사실은 가운데를 먼저 공략하면 게임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아이랑 하실 때에는 이런 얘기는 먼저 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좋고요. 활동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가 좀 깨달을 수 있게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수를 한번 지정을 해볼 건데요. 자, 가위바위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를 선택할 사람. 그러면 5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상대방이 5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내 차례 빨간색 차례입니다. 자, 2에 놓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더 하는 거예요. 덧셈 빙고라서 더 하는 거라서요. 5 더하기 2는 7이죠. 자, 그럼 7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7에다가 놓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사람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게임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내 거 색깔이 4개가 연달아 있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상대방이 2예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랑이 9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9는 11입니다. 자, 그러면 11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를 공략할 거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7로 가거나 6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6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 더하기 6은 8이 됩니다. 그래서 8. 그럼 이제 또 빨간 색깔 차례예요. 상대방이 6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만들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유리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에게 방해가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오목이나 바둑을 둘 때 한 수, 두 수, 세 수를 앞서 나가 생각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전략적 사고예요. 자, 그러면 상대가 지금 6에 있으니까 3으로 가서 6 더하기 3은 9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파랑 색깔 차례예요. 파랑 색깔 차례는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상대방이 지금 3이네요. 상대방이 3이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막을 수 있으면 막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럼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을 수가 있죠. 그러면 2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 더하기 2는 5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면 뭐 일부러 져주거나 이럴 필요 절대 없으세요. 진심을 다해도 아이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기고 지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졌다고 속상해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재밌게 하자. 재밌는 게 중요하잖아. 얘기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게임은 한두 번 만에 아이가 뭐 요령이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전략적 사고를 막 할 수는 없어요. 이 게임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게임이라서 여러 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같이 시간 날 때마다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교과 문제집 할 때, 연산 단원 할 때 이런 거는 꼭 계속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아직 연산이 좀 기초다. 그래서 연산을 조금 반복적으로 좀 빠르게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9는 14를 한다라든지, 엄마가 칩을 올려둬도 괜찮아요. 그럼 9에다가 12를 더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가 정답을 말했으면 뭐 칩을 이용하여서 뭐 점수를 준다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가 어떤 수든 상관없어요. 두 수를 더했을 때 5가 되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뭐 2 더하기 3은 5, 9 더하기 5는 14, 6 더하기 6은 12, 뭐 1 더하기 8은 9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진 수를 목표로 하여서 덧셈식을 잘 말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활동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활동판은 이렇게 이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서 빙고 게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활동판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도 매력이 있겠지만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판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놓고 할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보면은 갈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곱셈 99의 결과값들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덧셈 빙고 알려드렸듯이 아이랑 똑같이 곱셈 빙고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덧셈에서 알려드렸듯이 이거 보면은 9, 9, 81, 2, 3은 6, 4, 5, 20, 4, 46과 같이 아이가 생각나는 곱셈식을 말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또 진행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제 꺼내면 이와 같이 패드가 나와요. 검은 색깔 패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뒤집어 볼게요. 막대를 뒤집어서 이래서
36까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36까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산에서 머긴스 빙고는 머긴스 게임과 빙고 게임을 해볼 수 있어서 머긴스 빙고라고 되어 있어요. 머긴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혼합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유명한 게임이에요. 연산 게임인데, 자, 그 게임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 게임은 이렇게 주사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인이니까 사칙 연산을 다 써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연산 단계에 따라서 덧셈만 하셔도 되고요. 덧셈과 뺄셈 같이 해도 되고요. 덧셈, 뺄셈, 곱셈을 같이 해도 되고요. 아이의 연산 그런 과정에 맞게끔 난이도는 조절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볼 때는 아는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잊어버리시죠? 네, 제가 저장하려고 노력할게요. 지금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장하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나중에 복습하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굴렸어요. 자, 굴렸더니 6이 2개 나오고 7이 2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저는 두 수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럼 7 더하기 7은 14고요. 6 더하기 6은 12잖아요. 그래서 14 빼기 12, 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자기 차례에 자기 색깔을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5, 5, 25 하고 6 더하기 2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25에다가 6 더하기는 8이니까 25 하고 8 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무엇인지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한 줄로 하나의 식으로도 쓰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계산을 하다가 만약에 아이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것이 36 아니야. 33이야.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적한 사람이 맞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자기 칩을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게 수를 한번 만들어서 끼웠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게임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냐면, 자,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점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 점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 점수는 파란색 칩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꽂았으니까 5고, 빨간색 칩은 기본 점수는 3개를 꽂았으니까 3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속된 개수에 따라서 또 추가 점수가 있어요. 2개 연속하면 2점이고, 3개 연속하면, 4개 연속하면, 5개 이상 연속하면 또 추가 점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엔 연속으로 2개니까 2점 추가해요. 그럼 3개 연속했으니까 5점이 추가죠. 그럼 아이들이 일부러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점수를 더 얻고자,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재밌으니까 2개, 3개 연속하려고 머리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 나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괄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괄호에 대한 얘기들도 재밌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필력이 있고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가 만든 식을 써보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 한번 만들어서 혼합 계산 해볼 수 있게끔. 이 활동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자, 볼링 게임도 굉장히 재밌어요. 볼링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링 핀을 쓰러뜨리면 쓰러뜨린 개수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수학에서도 볼링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면 제가 3개의 주사위, 이렇게 3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주사위를 굴려볼게요. 그러면 2와 3과 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 3, 7이 나왔으니까 2에도 놓고 3에도 놓고 7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 더하기 7은 10. 3개 중에 2수를 골라도 되죠. 그리고 2 더하기 3은 5. 이와 같이 이렇게 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차례차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3 빼기 2는 1. 1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 빼기 3은 4. 4도 만들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 6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7 더하기 3 빼기 2는 8. 이렇게 8도 만들 수 있고 2 더하기 7은 9 하면 9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서 10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볼링 게임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럼 전체 꽂아놓고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도 괜찮겠죠?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식으로도 막 써보게 하세요. 꼭 교구가 없어도 이 활동은 주사위와 종이만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한 식들을 다 쓰게 하고 결과값을 다 쓰게 해서 수를 몇 가지는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도 범위의 수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도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뭐 4살, 5살도 뭐 우리 애기들이 뭐 인형놀이라든지 로봇놀이, 소꿉놀이 하듯이 그렇게 그냥 난 놀이식으로만 해주고 싶어. 대신 노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거 생긴 걸로 한번 접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놀이하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요. 6세 친구부터는 워크북도 사용할 수 있고 교구로 충분히 놀아주셔도 되고 가지고 있는 도형 문제집이랑 접목하셔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조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판, 게임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막대들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는 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워크북부터 차근차근 하셔도 돼요. 워크북은 6세부터 한 4학년 때까지는 재미있게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크북도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중요한 수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위에 보면은 선이 있죠.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자, 옆에는 입체감을 뒀어요. 입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입체감을 뒀을 뿐이고요. 자, 밑면에만 위와 아래에만 이렇게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엔 4개짜리, 하나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정사각형을 변끼리 이어붙인 도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통틀어서 폴리오미노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을 이어붙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폴리오미노가 어떤 건지 모양도 한번 탐구해 보래요.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쓴 책은 버리지 마세요. 두고두고 또 해주면 좋으니까 버리지 말고 도형 나올 때마다 아이가 어려워하면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사각형 5개짜리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 모양은 1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펜토미노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모양을 찾아서 대응해보는 활동들. 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 모양은 이렇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 한 가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으면 같은 모양인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공간 감각이 필요하고 공간 감각을 길러주는 데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글자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글자도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의 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친구 이름도 만들어 보고, 내 이름도 만들어 보고, 가족의 이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숫자도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할 거예요. 글자도 만들어보고 숫자도 만들어보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제 빈틈없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럼 필요한 모양이 뭔지도 찾아볼 수가 있어야겠죠. 이런 모양이 필요하구나. 아, 이런 모양이 필요하구나. 아, 이런 모양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아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직관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 자리가 맞겠다. 혹은 난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안 맞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놓아보고 이렇게도 한번 놓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선도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교구 없이 아이가 머리로 생각해서 선으로만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작하게 해주시고 선 긋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물고기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워크북으로 차근차근 해주시면 한쪽만 해도 한 15분 정도는 충분히 재밌게 해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매일매일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원할 때 혹은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뭐 오늘은 도형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풀리스케 하는 시간 뭐 이렇게 정해서 고정된 시간에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활동. 자,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5가지 활동들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활동이거든요. 특히 여기 뒤에 펜토미노 가지고 이렇게 대형 펜토미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12가지 펜토미노를 가지고 이렇게 펜토미노 조각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고 따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만들 수 있게끔 꼭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시간 주세요. 요거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계속 엄마랑 아빠랑 활동하면 물론 좋겠지만 아이가 또 혼자서도 해볼 수 있게끔 카드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카드북도 잘 뜯어서 아이가 보고 혼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면 너무너무 고맙죠. 좋죠. 그런데 아이가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럼 뭐 저녁 먹기 전에 한 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럼 그 한 장을 스스로 잘했으면 뭐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신다든지 해서 보상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아이가 만져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제가 있고 뒤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보고 따라 만들기 하시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여서 이렇게 그림자로만 되어 있는 거 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머긴스 빙고도 이런 거는 카드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어진 수를 가지고 10을 만들 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카드 가지고도 놀이를 혼자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까지도 혼자서 해볼 수가 있으니까 뭐 엄마가 뭐 잠깐 설거지하는 동안에 엄마가 잠깐 빨래 개는 동안에 아이는 옆에서 카드 놀이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혼자서 해도 되고 아빠나 엄마 두 사람이 같이 해도 되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지금 공간을 막대 이용하여서 둘로 지금 나눈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색깔은 붉은 색깔 이 개통 이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되고요. 파랑 색깔 개통이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걸 이용하여서 이제 채우는 거예요. 채워보는 활동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예전에 테트리스 게임 이런 거 해봤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조각 개수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빈틈없이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층 만든 거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더니 2층, 3층 만들어졌죠? 이렇게 어리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조각의 개수 상관없이 다 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경험했던 친구들은 펜토미노만 이렇게 빨간 색깔 12개 그리고 이 색깔 덜 파란 색깔 중에 덜 진한 색깔 있죠? 이게 지금 펜토미노거든요. 요거 12조각으로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2줄 2층 완성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 상대방은 여기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게끔 누가 더 높은 층까지 만드는지 그런 식으로 활동해 보시면 되겠죠. 혼자 해도 돼요. 같이 해도 게임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재밌고요. 이렇게 해서 펜토미노 만들어서 직사각형 채우는 그런 활동들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활동 이번엔 막대는 빼요. 그리고 나서 조각들은 전체를 다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지금 부엉이 벽이거든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냥 붙이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부엉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꼭 만나게 해도 되고요. 떨어뜨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땅 따먹기처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조각을 둘 수 없는 사람이 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매뉴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엉이 조각 말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생긴 모양이 또 있어요. 이것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모양이 좀 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방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둘 수 없을 때까지 게임하는 거고요. 자기 조각들을 자유롭게 놓는 겁니다.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런 활동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조금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꼭 재미있게 같이 진심으로 그 시간만큼은 같이 재미있게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혼자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카드북도 이용하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모든 조각을 다 이용하여서 빈틈없이 다 채우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양을 보면서 눈으로 익히죠. 손으로 만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와 모양으로 놓기 위해서 돌리고 뒤집기를 같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형 공간 감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4학년, 5학년 때 책으로만, 문제로만 접하게 하기 전에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한 4학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면적인 활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위와 아래에 지금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만 일부러 높이를 줬어요. 조금 더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가 손으로 잡기 편하게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아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롭게 만들게 놀아주세요. 그러면 뭐 문제집 풀 때 문제집을 잘 풀었어요. 그리고 나면 교구 주고 잠깐 노는 시간, 10분, 15분이든 노는 시간을 꼭 갖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가 재미를 느낄 거고요. 그렇게 재미를 느끼면 나중엔 수학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크북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워크북은 A단계, 그리고 B단계 있고요. 그리고 카드북이 있어요. 머기스 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A단계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죠. 교구를 이용하여서 지면으로만, 그림으로만 접하게 하지 마시고 교구랑 같이 하는 방법들 나와 있거든요. 놓아보세요. 조각을 직접 이용해서 놓아보는 거예요. 글자, 숫자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빈틈없이 채우게 하시고 내가 만든 방법대로 선긋기도 하게 해주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도 한번 따라 만들게 해주세요. 이 방법은 65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가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혼자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 만들면서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활동판을 이용해서 이거를 해주고 싶다 하시면 이 막대를 가지고 좀 지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에 두시고 둘, 넷, 여섯, 여덟 8 곱하기 8칸이니까 뭐 이렇게 지금 공간이 좀 남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지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안에서만 하는 거라고. 아니면 라인 테이프라고 얇은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테이프는 뜯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8 곱하기 8을 맞춰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여섯, 여덟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대 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8층까지만 하라고 하셔도 되겠죠. 8층까지만 하게끔 그렇게 지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만드는 내용들 나오죠.
여러 가지 직사각형. 아까 4학년 교과서에서 봤듯이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A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B 단계도 자, 실제로 이 알파벳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이 펜토미노라고 이름을 붙인 수학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은 알파벳에서 연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아이들과도 같이 뭐 총 닮았다, 의자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알파벳을 닮았다 해서 알파벳 이름이 있어 알려주세요. 애플에 원래 F는 이쪽으로 이렇게 F는 F 모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밖으로 나와 있네? 그래도 F처럼 F 닮아서 F라고 이름을 붙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비교도 좀 해주시고. 그럼 L 찾아봐. 그럼 찾아보게 해주시고요. I 찾아봐. 그러면 I도 좀 찾아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펜토미노 12가지 찾아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지금 가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스티커를 이용하면 돼요. 뒤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티커 이용해서 하게 해주시고요. 평면적인 아까 그 큰 펜토미노 조각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좋은 활동이에요. 더블 펜토미노도 만들어 보게 해주시고 트리플도 만들어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직사각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놔뒀다가 버리지 마시고 여러 번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머긴스 빙고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카드북 있고요. A 단계 있습니다. 그리고 B 단계 있어요. 유아들은 그냥 교구로 그냥 재밌게 놀아주시고요. 이제 뭐 예비초? 지금으로 예비초 1학년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은 워크북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주사위로도 활동이 나오면 실제로 주사위로도 활동을 꼭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문제도 풀려주시고요. 목표수 만드는 것도 주어진 수를 이용하여서 목표수 만들 수 있게끔 기존에는 식을 보고 답을 쓰는 방식이었다면 목표수를 보고 수를 스스로 잘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볼링 게임 했듯이 이렇게 볼링에 적혀있는 볼링핀에 적혀있는 수를 주어진 수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B단계. 자, B단계도 자, 이제 덧셈과 곱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페이지 잠깐 풀고 마치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스토리텔링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를 셀 때 하나씩 세는 방법도 있지만 묶어 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 4, 6, 둘씩 묶어 세는 거죠. 그럼 더하기로 나타내면 2, 더 있으니까 더하기, 또 둘 더하는 거니까 2, 또 더 더할 거니까 더하기, 둘 더할 거니까 2.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해도 되지만 보다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곱하기 기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 9를 몇 번 더했나요? 3번 더했죠? 그래서 같은 수는 앞에다 지금 쓰여져 있고요. 몇 번 더했는지 3번 더했죠? 그래서 뒤에다가 3. 곱해지는 수, 곱하는 수, 그리고 곱하기 기호 이렇게. 그래서 선긋기. 그래서 모두 몇인지 더하기를 해도 되고요. 곱셈구구 외우는 친구는 곱셈구구를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27. 이런 식으로 선긋기 해주시고요. 바람개비, 곱셈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한번 채워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동으로 그치지 마시고 혹시 그림을 좀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빈 종이에다가 이 표를 그려서 이렇게 요것만 써주세요. 그럼 아이가 채울 수 있게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속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림을 그려서 엄마가 추가로 문제를 더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은 빙고 게임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빙고 게임에서 이기려면 지금 4개를 연달아 두면 이기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에다가 몇을 곱해야 16이니? 그러면 2, 8에 16, 8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것도 한번 아이랑 같이 활동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갈색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빙고 게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4, 8에 32 이렇게 해서 곱셈이 되게끔 말을 정확하게 하면 칩을 놓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3, 8에 24 뭐 3일은 3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식으로 활동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도 여기도 4의 단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4일은 4, 4, 2, 8, 4, 32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칠만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뜨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만약에 4의 단을 찾아라 그러면 4일은 4, 4, 2, 8, 4, 32, 4, 46은 없고요. 4, 5, 20 또 찾아보게 하고요. 4, 6에 24 이와 같이 그리고 4, 8에 32도 있고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서 만약에 게임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찾은 개수가 점수가 되는 거겠죠. 혼자서 해도 괜찮고요. 뭐 같은 걸 가지고 5의 단도 찾을 수가 있어요. 5일은 5, 3, 1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구랑 같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요. 아이들이 손으로 조작해야지 아이들은 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게 교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교구를 이용하여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사위 가지고도 곱셈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 한 장의 종이로만 그냥 그치지 마시고 교구랑도 꼭 접목시켜주세요. 머긴스 혼합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방법들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재밌게 해보면 되겠죠? 목표수 만드는 것도 주어진 수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수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러면 숫자 2개 가지고 2자릿수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발상의 전환도 좀 시켜주시고요.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 번에 그냥 한쪽만 하셔도 괜찮아요. 15분, 20분 충분히 재밌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딱 만나서 아이랑 한쪽만 재밌게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기스 빙고 폴리스퀘어가 어제 마침 공고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면서 도형과 연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폴리스퀘어는 도형, 머기스 빙고는 연산, 감각을 길러줄 수 있는 재밌는 활동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영상은 잘 저장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복습하실 수 있게끔 잘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구 제가 또 소개하면서 같이 라방 제가 또 이어서 준비할 거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이들 케어 하셔야 되니까 우리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교구를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연산과 도형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에 더 고민해 주시고요. 교구를 이용하시면 효과 많이 보시거든요. 교구의 장점 또 믿어주시고요. 교구 사용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저는 또 만나도록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